오늘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제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죠? 그랬을 때 일단 정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극좌표계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녀석이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제부터 여기는 요 녀석을 x라고 볼 거거든. 그다음 반지름은 1이라고 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요 점에 뭐가 y 좌표가 뭐야? 사인이죠. 그래서 요 점에 y 좌표가 사인이죠. 그래서 그 점의 y 좌표가 사인이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평면 직교 좌표계로서 사인 x를 다시 한번 좀 그려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x 값이 이제 0이었을 때 x 값이 0이었을 때 요 점에 y 좌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얘가 0이었을 때 y 좌표는 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가 90도만큼 가면은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가면은 그때 y 좌표는 몇이니까 1이니까 여기 얘가 2분의 파이였을 때 여기 1이라는 점을 찍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럼 얘가 90도만큼 더 가가지고 2분의 파이 더 가서 얘가 파이라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 y좌표가 다시 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파이만큼 더 가서 2분의 3파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여기는 얘 y좌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찍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파이만큼 더 갔다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는 y좌표는 여전히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한 바퀴 도는 동안 대충 이렇게 4개의 점을 찍을 수 있어. 근데 찬찬히 자세히 또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x 좌표가 다시 x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y 좌표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y 값은 점점 커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 y 좌표가 점점 작아지면서 0이 될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죠? 또 얘가 이렇게 점점 다시 커지고 있어. 한 번에 가자.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y좌표는 작아졌다가 0을 찍었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작아졌다가 0을 찍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여기는 이 모양 자체가 완벽하게 원형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원형을 이루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원의 모양이 되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y는 sin x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sin 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파이가 되고 얘가 2파이가 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사인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조금만 더 여기서 x좌표들을 관찰하면 거기는 걔가 뭐가 되겠어? 코사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값은 사실 이렇게 해놓고서는 x좌표 가지고 장난쳐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려보자. 처음에는 얘는 1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x좌표가 1이었으니까. 근데 2분의 파이 여기 똑같이 2분의 파이 그다음에 파이 그다음에 2분의 3파이 그다음에 2파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2분의 파이까지 가는 동안 점점 그 x좌표는 작아져서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점점 작아져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점점 다시 0이 될 거고 그다음 다시 한번 1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게 y는 sin x의 그래프,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형을 그리게 되는데 얘는 지금 동경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계속 똑같은 모양이 그려질 게 분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이를 딱 주기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여기 얘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게 분명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 게 여기 똑같이 그려질 테니까 얘랑 얘는 평행이동의 관계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y는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또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형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뒤쪽으로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한 주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주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형태 주기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이 녀석의 특징을 보면은 얘는 최대값이 1이고 그다음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여기가 파이고 여기는 이 녀석이 2파이가 되고 여기는 얘가 현재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여기는 얘가 현재 2분의 3파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게 사인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간중간의 값은 구할 수 있을까? 여기 내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나올까? 그럼 여기다 3분의 파이 60도를 집어넣겠다는 소리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가 나올 거고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잘 뜯어보면은 여기는 얘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주기성을 갖는 함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대칭성을 갖게 되거든.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뭐가 된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심지어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대칭성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점대칭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점대칭 얘는 n 파이 콤마 0에 대해서 무조건 대칭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이렇게 된 선에 대해서, 이렇게 된 선에 대해서, 이렇게 된 선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대칭을 띄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선대칭을 생각한다면 얘는 x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대칭이기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칭이기도 하고 2분의 3파이 대칭이기도 하고 2분의 5파이 대칭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에 대한 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찾고 싶은 점이 만약에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여기는 요 점을 찾고 싶어요. 요 점은 몇이 될까요? 얘가 2파일 것 같은데 얘가 몇이 될까요? 이게 막 궁금해.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뭘 이용하면 되냐면 이 대칭성이라는 걸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요 점을 찾아버리면 요 점은 뭐가 돼요? 얘가 6분의 파이일 거 아니에요. 6분의 파이. 30도를 집어넣어야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이 된 게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가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는 6분의 12에서 1 뺀 거니까 11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중에 이런 대칭성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사인 그래프의 성질. 그 사인 그래프에서 우리가 뭐 정역이나 치역 이런 얘기는 안 해도 괜찮죠. 그렇지 않니? 정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의 집합일 거고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 최대값은 1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너무나 쉬운 생각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사인 그래프의 제일 중요한 성질 딱 두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은 주기성. 얘는 몇 주기? 2파이를 주기로 한다라는 것과 대칭성. 주기성과 대칭성만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코사인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y는 코사인 x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도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는 얘가 2파이. 이렇게 한 바퀴가 돼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녀석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끝나는. 여기는 이 값이 현재 1이 되고 여기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덩어리들이 땅땅땅땅 계속하는 주기성을 똑같이 갖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똑같이 대칭성을 갖게 되겠죠. 첫 번째 점 대칭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얘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콤마 0이라는 점 대칭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대칭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오히려 이 선과 여기는 요 선과 여기는 요 선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얘는 뭐가 되는? 선대칭은 x는 n 파이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점, 다시 여기서 대표적인 점 중에 하나 0,0에 대해서 대칭이다. 나중에 여기는 얘를 기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원점 대칭이라서. 그 다음 여기서 대표적인 선 x는 0, 즉 y축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 얘는 그래서 무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확하게 y축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 주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될 게 분명하죠. 주기성, 얘는 2파이의 주기를 갖게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성질,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이 정도의 성질 정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여전히 좀 디테일하게 가자면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내가 만약에 여기는 요 녀석이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얘는 반대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2분의 1이 되는 요 점을 찾아줄 건데,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은 얘는 60도, 즉 3분의 파이여야 하잖아. 그죠? 얘는 뭐 대칭이라고 얘들아? 요 점 대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일 거 아니니? 파이에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뒤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을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3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점들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2분의 루트 3이 되는 얘가 6분의 파이고요. 그다음에 2분의 루트 2가 되는 얘가 4분의 파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여기는 요 점을 찾고 싶어. 그러면 얘가 6분의 파이만큼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이니까 6분의 11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주기성을 이용해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들을 우리는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삼각함수에서 바라볼 건 사실 별거 없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의 그래프의 정보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탄젠트 함수.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y는 탄젠트 x.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극좌표계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탄젠트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어? 여기 있는 이 녀석은 기울기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죠.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 x 증가량을 1로 정의해버리면 그 y의 증가량이 곧 뭐가 된다? 기울기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1이었을 때 이 점을 통과하는, 다시 얘가 이렇게가 만약에 x였을 때 이 녀석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다시 한 요 정도가 뭐였을 때 x였을 때 얘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만약에 각이 한 이 정도로 커져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라고 한다면 얘는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생각해보면 여기는 얘는 일단 0이었을 때는 요 점이니까 0이 될 거고, 됐죠? 얘가 각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얘는 그 탄젠트 값이 되게 많이 올라가. 근데 얘가 90도가 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커질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게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이 2분의 파이 90도를 넘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시 얘는 어때?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갑자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되게 작은 값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어디가 됐을 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됐을 때, 다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됐을 때 다시 기울기가 0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파이가 되는 곳까지는 계속해서 또 올라갑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뭐가 돼? 다시 한번 또 쭉 뻗어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게 이런 식으로 요렇게 형태로 그려지는 되게 특이한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얘 그래프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줘야겠죠. 왜? 정의역에서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했어? 빠질 거야. 왜? 기울기로 표현 자체가 안 되잖아. 왜냐면 x 좌표분의 y 좌표인데 x 좌표가 0이 돼 버리는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0분의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정의역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된다면 탄젠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y는 탄젠트 x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달라라고 한다면 일단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지금 선생님 점선으로 그리는 이 녀석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점근선들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는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된 요 모양의 한 주기로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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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탄젠트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얘만 좀 특이하게 이 녀석의 주기성은 일단 이 녀석의 주기성 이건 몇 파이가 되냐면 얘만 특이하게 파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너무 간단한 이유죠. 기울기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 동그라미 쇠 보이죠?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기울기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0이 된 상황이야.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린다고 해도 또 다시 0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 바퀴만 돌려도 자기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울기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뭘 관찰했던 거니까 Y좌표를 관찰했던 거니까 이 점에 Y좌표를 관찰했던 거니까 얘가 한 바퀴 돌아야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효과고 여긴 얘는 X좌표를 관찰했던 거니까 한 바퀴 돌아야 다시 돌아오는 효과가 나는데 여긴 얘는 기울기를 관찰하고 있는 중이니까 반 바퀴만 돌아도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나. 반 바퀴만 돌아도. 그죠? 그래서 얘는 주기, 홀로 얘의 주기만 뭐가 됩니다?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얘는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얘의 대칭성. 마찬가지로 1번 점대칭이 있어. 점대칭은 여기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요 점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n 파이, 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얘 대표되는 점 중에 하나 0,0 대칭이 되니까 얘도 여전히 무슨 함수로서 기함수로서 원점 대칭인 함수군요 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긴 얘는 선대칭은 없어요. 오케이? 딱 점대칭 하나만 존재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만 특이하게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주기성이랑 대칭성 말고 여기는 얘는 얘 정의역을 반드시 봐야죠. 됐어? 여기는 이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마다 정의역에서 빠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누가 메우고 있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메우고 있어. 점근선은 말 그대로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 됩니다. 여기는 요 선과 여기는 요 선과 여기는 요 선이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인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빠진 곳을 점근선이 메우고 있구나. 요런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 등호가 있으면 점근선이고 등호 없으면 정의역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x의 점근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 y는 뭐 탄젠트에다가 여기 뭐 3x 마이너스 2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할까? 지금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의 점근선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서 x, 탄젠트 x였을 때 그 x의 값이 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였다면 점근선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값 전체가 즉 3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전체가 뭐가 된다면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된다면 그럼 얘 넘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눠버리면 x값은 뭐가 되겠어? 이거 넘어가면은 2파이인가요? 그럼 얘는 3분의 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요 값이 점근선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함수에 들어가 있는 그 녀석이 뭐가 될 때, 요 녀석이 될 때마다 얘는 점근선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다시 저기서는 최대 최소,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이유는 뭐야? 제일 높은 값이 있고 제일 낮은 값이 있으니까 1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근데 얘는 어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니까 정의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특히 치역에 대한 얘기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정의역은 어떻고 여기는 얘가 아닌 이거인 실수 전체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탄젠트라는 요 녀석의 함수만 조금 어때? 그래프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는 좀 특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요거 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요 정도는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봐봐. y는 fx라고 하는 요 녀석을 기본으로 깔고 갔을 때 요 녀석이 기본이었어. 여기는 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는 얘가 1이었고 얘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고 할까? 여기는 얘가 1이었고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y는 fx의 그래프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았죠. 일단 y는 2배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는 2배만큼 이렇게 쭉 늘려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여기에 2를 찍어주고 여기 마이너스 2를 찍어주고 요렇게 그려집니다. 아니죠. 요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이 숫자 2만큼 뭐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쭉 2배만큼 늘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을 딱 중심으로 잡아놓고 양쪽에서 2배만큼 쫙 늘리는 그래프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배웠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F, EX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얘는 반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었어? 요렇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 반으로 뚝 잘라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로 압축이 돼. 이렇게 반으로 딱 압축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요 가장 기본적인 요 형태의 그래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똑같이 y는 fx 이거랑 그다음에 y는 fx 여기다가 이렇게 k배를 한다는 의미와 k배를 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k배를 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k배만큼 뭐 하겠다? k배만큼 늘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k배만큼 늘려주세요. 이런 얘기였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k배만큼 뭐 해주세요? 압축을 해주세요. 얘는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로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k값이 2분의 1이었으면 얘가 반대로 압축이 일어날 거고 k값이 2분의 1이었으면 반대로 늘어나게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원리와 그죠? 이렇게 되는 이 원리와 그다음 또 뭘 배운다면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이동과 그다음에 대칭 이동의 성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y는 a배의 sin bx 더하기 c에 더하기 d라고 하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생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도대체 뭘까라는 거잖아. A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뭐 해줄 거야? A배 해줄 거야. 이런 역할을 할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요 B가 하는 역할은 요렇게 B배만큼 뭐 하게 될 거야? 압축하게 될 거야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C와 D는 정확하게 C랑 D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B로 묶으면 X 플러스 B분의 C가 되는 거니까 그죠? 얘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D만큼 뭐 하겠어요? 평행 이동하겠어요?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 이 개수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의미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당연하게 뭘 할 수 있겠어? 여기는 얘 그래프의 개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훈련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놨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봐봐. y는 sin x라는 게 있어. 만약에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기와 최대 최소가 궁금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과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 주기가 2파이였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y는 a의 sin dx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서는 a가 양수고 b도 양수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가정해 보자.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최대 최소가 궁금해요. 최소가 궁금해요. 그다음 얘 주기가 궁금해요. 라는 이런 상황들은 일단 얘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녀석들은 뭐겠어? 얘가 얼만큼 늘어났나요? 그죠? 얼만큼 늘어났나요가 그 진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가 A가 2였으면 얘가 2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고 A가 3이었으면 얘가 3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 얘는 진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녀석.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요 녀석이 뭐가 되겠어?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니까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D가 최소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D가 최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니? 그 주기라고 하는 건 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요 주기는. 여기는 요 B라고 하는 요 녀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는 이렇게 압축이 일어나고 있잖아. 원래 주기가 2파이였다면 걔를 내가 2배만큼 압축했어. 그러면 그 주기가 원래 이렇게 그려지던 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니까 그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B가 들어가 있었다면 그 주기는 B분의 뭐가 된다? 2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주기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에 대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정도의 해석은 너희가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딱 가장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코사인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탄젠트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거긴 걔를 늘릴 거야, 뭐 줄일 거야, 평행 이동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얘 최대 최소나 정의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가 잘 된다면, 그러니까 요 이야기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그냥 그래 바로 문제로 들어가자. 얘기는 거의 다 끝났거든 지금. 유형 1번으로 바로 들어가 보자.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여기는 요 녀석에 뭘 구해주세요? 주기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주기에 대한 성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기가 막 합쳐지고 있어. 주기를 합성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두 주기의 최소 공배수가 전체의 주기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거기까지 우리 복소수에서도 했던 얘기잖아요. 그지? 다시 한번. 여기는 요 녀석의 주기는 몇일까? 요 녀석의 주기는 얘는 파이가 될 거예요. 원래 주기가 2파이였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주기는 몇이 되겠어? 여전히 파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탄젠트의 제곱이잖아. 근데 요 녀석의 주기는 뭐가 되겠어? 탄젠트의 주기는 4분의 파이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요 녀석은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뭐 하고 있었을까? 지금 현재 변하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요 녀석들이 합쳐지게 된다면 여기는 얘 전체 주기는 몇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얘는 파이마다 반복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쟤네들의 최소 공배수니까. 그래서 얘의 주기는 파이가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기는 걔를 이제 여기다 숑숑숑숑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어렵지 않죠? 주기에 대한 얘기는 이건 삼각함수 얘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기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 주기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요거 x 더하기 3 는 거랑 x 는 거랑 서로 같아요. 근데 여기는 얘는 좀 주의할 게 있었죠. 주의. 뭘 주의하세요? 얘는 주기가 3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3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얘가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있었어. 다시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었다 쳐보자. 만약에 이 녀석이 요렇게 똑같이 생긴 이런 그래프였어 라고 생각해봐. 됐어? 그럼 얘는 주기는 몇일까? 1이죠. 그지? 근데 얘가 3개씩 끊어서 3개씩 끊어서 3개씩 끊어서 관찰을 하게 된다면 3번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성립한다. 이게 성립한다는 건 말 그대로잖아. x를 넣은 거랑 x 더하기 3을 넣은 거랑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가 다 같은
이렇게 다 같은 값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3마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는 표현을 나한테 주고 있는 것뿐이고 여기는 이 녀석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는 건 아니야. 주기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야. 주기는 전체 반복성 중에 제일 작은 반복성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주기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반복한다라는 뜻이지 주기가 3이다라는 뜻은 아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f 뭐라고 할까? x 더하기 파이는 fxao를 만족하는 걸 기억, 니은, 디귿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기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코사인 뭐라고 할까? 2x였어. 두 번째는 탄젠트 x였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인의 3분의 2x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코사인의 다시 탄젠트의 6분의 x 다시 그냥 6x였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걸 싹 다 골라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단 당연히 얘는 주기 자체가 파이니까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게 맞죠. 얘도 주기 자체가 파이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게 맞죠. 그럼 두 개는 맞고 얘는 주기가 몇이야 지금? 지금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걔가 지금 몇 배만큼 압축된 거니까 3분의 2배만큼 압축된 거니까 이만큼이 주기가 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2파이에서 얘를 나눠버린 게 주기가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주기가 지금 현재 몇이야? 3파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3파이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파이마다 반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얘는 틀린 게 확실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몇이야? 원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얘는 6분의 파이가 주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얘는 6분의 파이가 주기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냥 파이마다 반복되는 건 맞지만 파이마다 반복되는 걸 찾고 싶긴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반복된다고 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프 또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또 어때? 똑같이 그려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계속 다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도 맞는 보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얘가 완벽하게 주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반복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서 만들어진 그 주기에 n배를 했을 때 그 결과가 파이가 될 수 있다면 여긴 얘는 그 반복성이 성립하겠군요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죠. 왜? 몇 번 해서 거기는 걔가 도달하는 거니까 거기는 걔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 표현 하나는 정확하게 딱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이게 무조건 주기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마라. 됐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0에서 3까지는 지금 얘를 만족한다고 했고 0에서 3까지 얘를 만족한다는데 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여긴 얘가 현재 다시 원래는 2파이 그러니까 주기였는데 걔를 파이로 나눈 거니까 얘는 2마다 반복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뭐야 이게? 1, 2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가서 요렇게까지가 지금 얘의 그래프입니다. 0에서부터 3까지의 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걔가 3마다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이 그림이 고스란히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중이구나. 얘는 주기가 3인 게 확실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은 3마다 반복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여기는 얘는 반드시 fx 더하기 3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랑 똑같아? fx랑 똑같은 거야 라는 의미를 갖게 되잖아. 왜냐면 3만큼 반복된 게 다 똑같은 값을 갖게 될 테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내가 쳐다봤을 때 f 뭐야? 얘는 30 더하기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f 3분의 1과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주기의 성질을 이용해서 반복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는 3분의 1만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 3분의 1만 넣어주면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주기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들아, 요거 주기는 몇일까? 요거 주기는 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첫 번째,
이게 주기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여기 주기 함수가 하나 있고 주기 함수가 하나 있어. 그 두 개를 더한 함수의 주기를 구하거나 그 두 개의 함수를 곱한 함수의 주기를 구하거나 뺀 거나 나눈 거나 상관없어. 무조건 두 개, 주기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었을 때 얘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있고 얘는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반복성과 이 녀석의 반복성의 최소 공배수만큼이 전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위에 달렸어, 뭐 아래 달렸어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여기는 이 녀석은 주기가 몇이겠어? 2분의 파이겠죠. 이 녀석의 주기는 몇이겠어? 파이일 거야. 얘의 주기는 몇이야? 2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얘는 몇마다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2파이마다 반복되는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의 주기는 2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파이를 열심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됩니다. 이런 느낌. 아니네. 더 넣어야겠네. 그지? 얘는 4파이를 넣어야 되고 여기는 얘는 8파이를 넣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넣어야겠다. 됐어? 근데 여기는 이 값이랑 여기는 이 값은 어떨 수밖에 없겠니 얘들아?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주기가 몇이었으니까 2파이, 그러니까 주기가 p였잖아. 그지? 그러면 2p나 3p나 4p나 5p나 다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만큼이 전부 다 총 몇 개인데 10개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럼 이 값은 뭐랑 똑같다? 얘는 F0의 10배랑 똑같군요.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 뭐 FP의 10배군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F0의 10배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0이 쉬울 테니까 F0의 10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주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표현이 이렇게 줬다고 해서 여기는 얘는 갑자기 주기가 아니라 뭐 다른 표현인 게 아니지. 저는 주기가 여전히 3입니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반복성이 3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속 주기라고 말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주기를 뜻하는 건 아니구나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성을 말하는 것보다 주기가 말이 편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주기라고 하는 건 그 반복성의 최고 낮은 범위가 주기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냥 반복성이라고 얘기할까? 그냥 3주기라고 할게. 알겠죠? 그게 더 너희도 듣기가 편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는 요 녀석이 왜 주기 3주기를 갖게 되는지는 알겠어? 오케이? 왜?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이 그러니까 x값이 몇 차이나 지금 현재 3 차이 나잖아. 그지? 그 3 차이 나는 두 개의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니까 얘가 이렇게 가지면 얘도 이렇게 간다는 소리잖아. 그지? 얘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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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형태가 될 테니까 얘는 3주기가 됩니다. 3마다 반복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다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긴 요 녀석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해서 얘 그래프의 성질을 이렇게 지금 다 말하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 최대값은 얘가 되고 최소값은 얘가 되고 주기는 얘가 된다. 여기 절대값이 붙은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양수였으면 그냥 그대로 주면 음수였으면 뒤집어 줄 거야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였으면 어때? 그냥 줄어들겠지만 음수였으면 뒤집은 걸 줄일 거야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으니까 다 절대값을 씌워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쓱 읽어보고요. 저게 너무나 합당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게 다 이해가 됐으면 유형 문제, 이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선생님은 딱 보자마자 사실 5번 보기부터 눈에 들어오더라고.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 녀석을 내가 2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뭐가 돼? 12분의 파이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5번이 답이고요. 4번은 왜 되냐 이건데 그냥 여기다가 넣어봐봐. 그러면 이 2배의 사인에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이거니까 얘는 6분의 5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가 될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뭐야? 6분의 5파이, 6분의 파이면 파이죠. 그러면 사인 파이란 말이야. 그럼 사인 파이 다시 이야 파이 왔다 그지? 얘 y좌표는 얼마야? 0이구만. 그죠? 얘는 0이구만.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 이제는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직교좌표계에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또 그려줄 수 있을 테니까 사인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면 이거잖아. 얘가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잖아. 파이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구만.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럼 얘들아 뭐가 중요할까? 다시 이렇게
극좌표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지금 직교좌표계가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할까? 일단은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는 여기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가능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쉬운 일반적인 뭐야?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죠. 얘는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잖아. 그렇죠? 여기는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함수죠. 그랬을 때 우리는 또 함수라고 하는 걸 배운 순간부터 또 무슨 짓을 할 거야? 분명히 방정식과 부등식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배웠던 직교 좌표계에서의 해석을 우리는 고스란히 잘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비중을 준다면 얘가 비중이 높겠니? 얘가 비중이 높겠니? 얘가 훨씬 더 비중이 높게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로 해석하는 게 편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는 얘로 해석할 줄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누가 더 좋다? 이거는 사실 논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여기는 얘가 편할 때 있고 얘가 편할 때 있어. 지금처럼 사인 파이가 단독으로 궁금했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사인 파이는 뭐 얼마야? 이렇게 찾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얘의 y좌표를 찾아서 걔가 사인 파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두 개의 난이도를 비교한다면 어떻겠어? 얘가 좀 더 쉬워 보이는 느낌이야. 왜냐면 만약에 내가 2분의 5파이, 사인 2분의 5파이야 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어디야? 이거 어디를 찍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분의 5파이는 한 바퀴 돈 다음에 2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 y좌표는 분명히 1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얘에 대한 도움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얘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나중에 방정식과 부등식 쪽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둘 다. 무조건 이걸로만 해, 무조건 저걸로만 해 라는 사람들은 다 걸러도 좋아요. 알겠죠? 그런 거 없어, 수학에. 수학에는 만능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문장에 따라, 표현에 따라 모든 게 다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끔 그런 거 찾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국룰인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이 그 접선이 있어. 그러면은 필수 보조선이라고 해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은 다음에 수직 표시해 주세요. 이런 게 국룰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사실 걔가 무조건 국룰이니?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거 보조선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쓸데없이 그을 수도 있지만 얘를 안 그었을 때 뭔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국룰이라고 말하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방법을 찾는다라는 건 수학에서는 없다고 봐도 괜찮아. 그 심지어는 좀 이게 고등수학을 벗어나게 된다면 심지어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도 국룰이 아니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전제를 바꿔버리는 거야. 나는 물방울 한 방울이 있어. 물방울 한 방울이 있어. 물방울 한 방울이. 무슨 되게 말도 안 되는 억지 같잖아, 그지? 근데 그게 수학에서 항상 전제로 필요한 거. 그러니까 수학에서 어떻게 전제를 깔렸냐에 따라서 거기는 걔의 해결 전략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그런 짓을 하진 않죠. 그렇지? 나중에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 수투 들어가면 무한대라고 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런 걸 배우게 돼.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를 배우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한없이 큰 수를 생각해봐. 너희가 생각하는 제일 큰 수를 한번 떠올려봐. 있어, 없어? 없지. 혹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 그 수의 제곱인 수도 있겠지. 그 수의 그 수 제곱인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큰 수를 떠올려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수가 존재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해서 무한대라는 기호를 배우게 돼. 그때부터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가 뭐가 되냐면 이 무한대가 아니라 무한대가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에선 전제를 어떻게 깔고 가느냐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적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이 나올 때마다 그 방법들을 하나씩 다 익혀준. 내가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익히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선생님은 그래서 맨날 말하잖아. 2차 방정식, 뭐 2차 함수 있었을 때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편해. 그러면 식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식을 가지고 하는 게 편해.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고 둘 다 불편해. 그럼 둘 다 하는 거고 둘 다 편해. 그럼 이제 그때는 연습 안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편하게 만든다.
어떤 도구를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든다가 수학 공부를 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됐습니다. 좋아요. 넘어가고요. 잠깐 쉬었다가 유형 3번부터 진행할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자, 유형 3번 똑같아요. 그냥 너희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아래 설명에 맞는 거 골라주세요. 뭐 틀린 거 골라주세요.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 건데 그래요. 넘어갑시다. 이것도 이제 평행이동으로 겹칠 수 있는 거니까 평행이동의 형태를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많이 해봤던 거잖아. 그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탄젠트도 마찬가지 다 똑같을 것 같아. 여기서는 요 문제만 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얘는 주기가 원래가 파이였으니까 여기 2가 달려 있으니까 얘는 2분의 파이가 될 거야. 이게 가가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아, 그러면 2로 묶어달라는 얘기구만. 그래서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근선의 방정식 이제 요 녀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항상 그냥 탄젠트 x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정의역이 어디서 빠졌는지 그쪽을 지금 점근선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정의역이 어디서 빠졌니?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되면서 여기 2분의 파이가 되는 요것과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요것.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파이만큼 가는 동안 다 정의역이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뭐였으니까 얘는 n 파이에 플러스 2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는 요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네? 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그냥 요거 다 지워버리고 x는 뭐가 됩니다? 2분의 n 파이가 됩니다. 여기는 요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정의역을 구할 때는 이렇게 되면 정의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괜찮죠?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그래요. 그게 어렵지 않네. 자, 요거 56번 한번 풀어보자. 얼른 풀어봅시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봐봐. 여기서 얘가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니? 그냥 똑같이 그냥 4번처럼 나왔어? 일단 볼게. 여기서 지금 주기는 당연히 뭐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봐봐. 얘가 이렇게 된 녀석이 n파이 플러스 뭐가 됐어? 2분의 파이가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잖아. 그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서 얘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주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얘는 주기가 몇이었으니까? 1이었으니까. 그죠? 주기가 1이었으니까. 얘는 지금 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수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냥 n 더하기 1도 여전히 정수니까 n이라고 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물론 얘를 이렇게 놓고 봐도 괜찮죠, 얘들아.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맞아요? 좋습니다. 넘어가요. 다음 최대 최소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얘들아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얘 그래프 그리는 게 어때? 조금 많이 귀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 봐봐. 사인이 있었어. 그럼 거기는 걔가 가지고 있는 최대값은 얼마?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어쨌든 뭐가 되겠어? 1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물론 a가 양수였을 때 이야기겠죠.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오히려 최대값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의 값을 하나 구해주고 그다음 직접 집어넣어서 식 하나 더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오케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 또 정의역이 따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없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래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얘가 x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얘가 모든 주기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중이 아니라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뚝 잘라주세요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면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디가 최소가 되는지 어디가 최대가 되는지를 충분히 너희가 판단해 줄 필요가 생겨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정역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정역이 모든 실수였을 땐 당연히 그냥 해도 괜찮고 정역이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주자 이런 느낌으로 괜찮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자 666번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는 그래프를 보면서 미정계수를 찾는 거야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너희가 관찰할 포인트들을 몇 개만 딱 생각해봐. 관찰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일단 제일 처음 너희가 눈에 봐야 되는 거는 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거기는 걔가 그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통해서 먼저 주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봐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이만큼이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렇게 가서 이만큼이 한 주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양끝점이 다 주어져 있는 점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 파이니까 얘는 주기가 파이겠구나. 근데 b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b가 2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지. 만약에 b가 음수였으면 저기 전체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찾아줄 건 뭐냐면 진폭. 그러니까 얘가 얼만큼 이렇게 얘가 얼만큼 이렇게 되는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가는지 얘는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가고 있으니까 진폭이 2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는 그 진폭이 2가 되니까 이 A 값은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평행이동 관점에서 바라볼 건데 그 평행이동 관점은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러면은 어차피 얘가 시작하는 점이 2점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2분의 c가 4분의 파이가 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됐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얘가 시작하는 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을 이만큼 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야. 얘는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걔가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C의 범위를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초로 구한 C 값이 2분의 파이였어. 이 범위가 이 안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주고 만약에 들어가는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다른 녀석이 타겟인가? 저 녀석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녀석을 타겟으로 생각해보고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이 범위를 통해서 너희가 확정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사항만 생각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탄젠트 가지고 관련된 것도 너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일단 얘도 제일 먼저 뭘 볼 거야? 주기성을 먼저 관찰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대신에 이게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는 걔는 아예 정보조차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평행이동에 대한 생각도 그 타겟이 된 점이 2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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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요 범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선생님 생각에 RPM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처음에 띄는 요 녀석을 기준으로 이 범위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막 파이에서 2파이 사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여기는 얘는 이만큼 평행이동한 걸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A랑 B 얼른 한번 구해서 답 한번 내보자.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쭉쭉쭉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삼각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기본적인 삼각함수는 그릴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사인에다가 절대값을 빡 박아버린 거나 아니면 X쪽에만 절대값이 빡 박혀 있는 거나 뭐 Y쪽에만 절대값이 빡 박혀 있는 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었잖아.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해 봐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런 것들을 다 외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그림, 기본형의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을 딱 봤어. 그러면은 얘는 원래 그림을 우리가 탄젠트 그림을 대충 먼저 하나만 그려본다면 탄젠트 그림은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럼 거기는 걔를 접어서 올렸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접어서 올렸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여전히 파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지금 A배를 한 거기 때문에 얘의 주기는 A분의 뭐가 됩니다? 파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의 주기는 뭐가 되겠어? 파이. 이 파이를 5로 나눈 녀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런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만약에. 그래서 그럼 얘는 얘의 그림을 만약에 내가 그리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다른 거 다 띄고 이제 요거 띄고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처음에는 또 요것도 띄고 그리고 요것도 띄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얘는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한데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한데 얘를 접어서 올린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게 분명하거든 지금 현재. 그지? 그럼 얘는 원래 주기가 지금 2파이였는데 지금 주기가 몇으로 바뀐 거야? 파이로 바뀌어 버린 거야. 접어서 올림과 동시에 주기가 파이로 바뀌어 버린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의 주기가 파이가 됐으니 거기에 b배를 한 거야. b는 양수래. 그럼 얘는 b분의 파이가 주기겠구만. b 값은 3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얘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얘의 최대값은 당연히 현재 1이었을 게 분명한데 얘의 최소값은 0이었을 게 분명한데 그죠? 그럼 여기는 여기 최대값 1을 가질 때 a 더하기 c가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그냥 c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최소값이 0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a 더하기 c에 대한 식 하나 더 구할 수 있고 요거 집어넣어서 마지막 식 하나 더 구한다면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전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래프 그릴 때 한 가지 좀 오해 아닌 오해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전부 다 그냥 다 세팅을 다 잡아놓고 그릴 거야. 저 녀석을 내가 한 방에 그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야. 저기 개수들이 각각의 뭘 하고 있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 그 역할들에 집중해서 나는 저기 있는 제 그래프를 그릴 때 탄젠트가 아니라 코사인 x를 먼저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박은 걸 생각해 봐야지. 그 다음에 a배 한 거, b배 한 거 생각해 봐야지. 그 다음에 평행이동 y축방으로 평행이동 c배 한 걸, c 더한 걸 생각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그래프에 대한 상황들을 판단한다. 그러면 훨씬 더 어때? 해석하기가 편해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괜찮니? 오케이. 넘어갑니다. 좋아요. 다음 8번. 자,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이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얘기는 우리 했었죠. 여기서 요 넓이가 궁금해요. 그럼 걔는 예 곱하기 예 하면 된다. 그지? 예 곱하기 예 하면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 왜? 이 길이가 전부 다 뭐였으니까? 2였으니까. 다시 요 길이가 전부 다 2였으니까 예 곱하기 예 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 로그 할 때 했었나? 지수할 때 했었나? 어쨌든 했었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자,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여기서 요만큼과 지금 요만큼이 뭐 하겠어? 같겠죠. 왜?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에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겠지. 그럼 얘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풀릴 수밖에 없냐면 아직은 우리가 곡선이 담겨 있는 이런 넓이를 구하는 걸 아직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지. 유일하게 우리가 곡선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두 개 있겠구나. 똑같은 맥락이죠. 원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 이런 거밖에 없지. 그리고 그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사실 왜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 되는지는 사실 모르죠. 그죠? 모르죠. 뭐 한 거야? 그냥 단순 암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이걸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언제 배울까? 우리 수학 2에 들어가서 적분을 배우면 그때 이제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포함되어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한테는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직선이 포함된 넓이를 우리는 잘라서 붙여서 만들 수 있다는 소리고 직선만으로 연결돼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붙이면 될까라는 고민만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그래요. 요거부터는 좀 중요한 얘기로. 자 보자.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탄젠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걸 계산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아.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요. 얘를 이제 일반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다. 일반 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다라고 배우게 되고요. 여기는 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긴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은 해볼게. 일단 여긴 얘가 뭐야? 여긴 얘가 0파이죠.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야? 2분의 1파이. 그럼 얘가 파이. 얘가 2분의 3파이. 여긴 얘가 2파이.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5파이. 2분의 6파이니까 3파이.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특정한 각들을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얘에다가 세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한 동경에 대한 삼각함수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2분의 n파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0파이, 2분의 1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6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8파이를 의미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결국 여기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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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동경을 나타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동경에 해당하는 거에서 세타를 더하거나 세타를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만큼을 세타라고 잡겠다라고 한다면 0을 기준으로 내가 더한 거고 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더한 거고 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2분의 2파이를 기준으로 더한 거고 뺀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얘가 짝수가 돼서 여기는 요 n값이 짝수여서 여기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 녀석에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 녀석에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 녀석에 이 녀석들의 값은 뭐가 될까에 대한 관찰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일단 세타를 이렇게 예각이라고 가정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니 얘들아? 사인 세타는 r분의 y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죠. 탄젠트는 x분의 y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 그럼 첫 번째,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지금 0파이나 1파이나 2파이나 3파이나 4파이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한 거, 얘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 한 동경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요런 동경이나 이렇게 생긴 요런 동경이나 이렇게 생긴 요런 동경들을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 점의 사인 값이랑 요 점의 사인 값은 어떨까? 무조건 같겠죠. 됐어? 그 다음에 요 점의 사인 값이랑 요 점의 사인 값은 어때? 절대값은 같을 거야. 대신에 부호만 달라. 얘랑 얘의 사인 값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이랑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이랑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이랑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은 그 절대값은 무조건 다 같을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부호는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는 플러스였을 거고 요거일 때랑 요거일 거는 마이너스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값은 항상 내가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럼 반대로 코사인은 어떨까? 요거에 대한 요 동경에 대한 코사인은 얘잖아. 얘에 대한 코사인은 얘고요. 얘에 대한 코사인은 얘고요. 얘에 대한 코사인은 얘가 될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코사인 값은 항상 이거나 이 네 개의 동경에 대한 코사인 값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에 대한 입장도 얘는 x분의 y 요 기울기를 의미할 거고 그 다음에 요 동경은 요 기울기를 의미할 거고 그럼 이 동경들의 기울기를 생각해 봤을 때 어때? 기울기는 절대값은 똑같겠죠. 맞아? 그럼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를 수 있어. 얘랑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전부 다 탄젠트 세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를 한 결과로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되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 요 녀석의 부호들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얘 부호는 어떻게 관찰하면 될까? 단순하게 여기 있는 이 동경들이 나타내는 사분면에 오케이? 얘 사분면에 따라 요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 요 현상이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파이 플러스 세타였어 라고 생각해. 파이 플러스 세타였어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 사인 값은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사인 값은 음수겠죠. 그러니까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 그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동경에 대한 이 녀석의 부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동경에 대한 이 녀석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좋습니다. 한 방에 이해된다고? 천재들. 잘하고 있어. 잘 이해되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사인에서 2분의 2n-1 파이는 그냥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는 2분의 1파이랑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런 애들을 나타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니까 얘에서 플러스 세타, 얘에서 마이너스 세타 한 요동경, 요동경. 그다음에 여기는 얘에서 플러스 세타, 얘에서 마이너스 세타 한 요동경, 요동경들을 의미하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동경들이 또 마찬가지 생기게 될 텐데 저 노란색만 관찰해 보자는 거야. 저 4개의 동경들에 대한 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될까? 탄젠트 값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의 사인 값은 여기는 얘 뭐야? x잖아. 근데 x는 뭐야? 여기서 원래 녀석의 코사인 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경에 대한 사인 값은 이 동경에 대한 코사인 값과 동일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사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어쨌든 x 아니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y 값만 바라봤을 때 결국 x 아니면 마이너스 x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x나 마이너스 x는 전부 다 코사인 값이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삼각함수 사인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코사인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때? 갑자기 바뀌어버립니다. 왜? 얘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랑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 거나 올라간 거나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코사인 값 그대로 가져갈 거고 사인 값 그대로 가져갈 거고 그 녀석들이 바뀔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는 어때? 지금 얘라는 거는 지금 얘를 뭐 한 거야? y는 x 대칭을 해버린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얘 두 개 좌표가 어때? 서로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 값이 나오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뀐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같은 의미로 코사인 2분의 2n-1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결과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고 탄젠트는 어떨까? 탄젠트는 이 녀석의 기울기였잖아. 이제 그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x분의 y가 y분의 x로 바뀌었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y분의 x는 x분의 y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바뀔 수밖에 없겠네. 여전히 부호는 어때? 얘네들의 부호는 얘의 뭐를? 동경의 사분면에 따라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녀석들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군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를 한다면 오케이? 요 캡처해서 지금 남겨놨어요. 요걸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이런 애들에 대한 계산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원리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원리를 너희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 값은 그 삼각함수 값이 그대로 가져갈 거고 부호만 신경 쓰면 돼. 이런 입장이라면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를 기준으로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각들은 그 사인 값은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코사인 값은 사인으로 바뀌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여전히 부호는 또 신경 써줘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잡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그래서 여긴 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때 무조건 얘들아 세타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0에서 90도 사이라고 가정해놓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얘라고 그러니까 예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그것도 어느 정도로 잡았으면 좋겠냐면 사실은 대충 한 30도보다 작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어차피 지금 각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얘가 몇 도의 각을 가졌어. 거기서 얼만큼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걔만큼 하고 있어.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차피 다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각을 가지고 있느냐. 잘 봐봐. 선생님이 저 사인을 봤을 때 사인 뭐예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봤을 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얘가 원래 세타였어. 세타를 이렇게 예각으로 좀 작은 각으로 딱 줘. 그럼 얘는
파이 플러스 뭐야? 세타가 되는 거잖아. 파이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경에 대한 뭘 구해주세요? 사인 값을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사인 값은 일단 사인, 이 녀석의 사인 값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호가 몇 사분면이니까 3, 4분면이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얘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이 메커니즘 자체를 이해하는 거야.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2분의 3파이. 이게 딱 보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0,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오케이? 거기서 세타만큼 더했죠. 몇 사분면이 됩니다? 4사분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그 4사분면의 사인 값이었으니까 얘는 코사인 값으로 바뀔 거니까 여긴 얘는 코사인 뭐가 되는데? 세타가 되는데 그때 사인은 4사분면에서 음수 값을 가지니까 저기다가 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너희가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들을 전부 다 뭐 할 수 있겠어?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 바꿔주는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니?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바라보는 것도 괜찮거든. 잘 봐봐. 우리가 sin x라고 하는 요 녀석이잖아. 요 녀석은 일단은 어떤 특징이 있어? 얘는 원점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야 라는 성질을 갖거든. 그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는 성질을 가져. 마찬가지로 누구도 탄젠트 x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기함수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x라고 하는 거는 뭐의 대칭?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성질을 갖게 될 거고요. 얘는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함수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 애시당초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fx가 나오는 요 녀석을 기함수라고 정의를 했던 거고 우함수는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fx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 우함수라고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도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오고요. 코사인 코사인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얘는 코사인 x가 나올 수밖에 없고 탄젠트 마이너스 x 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조금 편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먼저 편하게 바꿔놓고 계산을 시작한다. 이런 느낌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들은 전부 다 사인이랑 코사인 전부 다 뭐야? 2파이를 주기로 갖고 그지? 그러니까 사인이랑 코사인은 2파이를 주기로 갖고 탄젠트는 뭘 주기로 가죠? 파이를 주기로 갔잖아. 그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애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코사인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궁금했어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이건 그냥 똑 떼버려도 괜찮은 거야. 왜? 2파이의 주기를 가지니까. 그러면은 얘는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가 되잖아. 그럼 얘는 뭐가? 코사인 세타가 되겠구나. 왜? 얘는 우함수의 성질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이 성질과 여기는 이 성질을 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어? 바꿔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복잡하게 나왔을 때 여기는 이 녀석들이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일단은 주기성을 이용해서 최대한 범위를 줄여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좀 귀찮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뭐해? 우함수나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기 있는 길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변형을 다 끝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마지막으로 지금 가계 변환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봐봐. 이런 것처럼 코사인의 제곱이라는 게 붙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얘의 원래 의미는 코사인의 이만큼의 전체 제곱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내가 이 녀석을 변화시켰을 때 여기는 얘가 2분의 홀수인지 2분의 짝수인지에 따라서 얘가 코사인이 되기도 하고 사인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사분면이 어딘지에 따라서 얘가 양수가 되기도 하고 음수가 되기도 하죠. 맞아? 근데 거기는 걔를 뭐 했어? 제곱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걔의 부호는 어차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래서 제곱이 달려있는 건 그냥 2파이 딱 보자마자 어때? 그냥 얘는 코사인 세타야로 바꿔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곱을 보자마자. 만약에 여기에 제곱이 달려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코사인에 그냥 다시
사인에 그냥 제곱 세타로 그냥 한 방에 바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차피 부호만 신경 써야 되는데 부호는 제곱하면 어차피 다시 양수로 바뀔 테니까 부호조차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알겠죠? 그냥 이거는 계산하는 팁을 알려주는 것 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는지 너희가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너무 어렵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일단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이런 거 딱 봤을 때 얘는 주기 파이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세타인데 어차피 제곱이네. 그럼 얘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 수밖에 없겠네. 그냥 이런 식의 생각으로 되게 편안한 계산들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계산량을 줄이는 연습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전에 일단 우리는 무조건 여기는 요 흐름, 여기는 요 메커니즘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얘랑 얘의 성질까지 적절하게 이용해서 가계 변환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됐나요? 그래서 요거 정리된 거 토대로 있잖아. 너희가 요 문제 하나만 풀어보세요. 요걸 해보자. 마지막 거. 요 문제 지금 풀어보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것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76번 문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는 너희가 충분히 다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요 문제 같이 한번 보자. 얘랑 얘 각이 몇 도 차이나 일단? 360도 차이 나지. 그러니까 딴 걸 다 떠나서 그냥 여기 있는 얘는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250도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코사인 250도랑 사인 250도의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냥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냥 얘가 될 수밖에 없겠지라는 느낌인데 이것도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인 값이잖아, 얘들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인 값이 여기는 250도에서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아볼라? 알죠? 250도잖아요. 그죠? 무조건 밑에 있잖아. 그 y-값이 아래로 내려갈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 이런 거. 자, 봐봐. 세타가 9도래요. 세타가 9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40세타까지 다 더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얘가 40도까지 40이면 얘가 36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도부터 9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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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서 이게 전부 다 뭐 어디가 될 때까지 360도가 될 때까지 걔네들 싹 다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그 모든 동경에 대한 뭘 더해달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 동경에 대한 x 좌표들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겠지. 이해됩니다? 됐어? 그럼 40개니까 어떻게 되겠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얘가 40등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40등분이 돼가지고 요 점에 x좌표, 요 점에 x좌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달라는 얘기거든. 됐나요? 그럼 답이 몇일 수밖에 없겠다. 0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해달라고 문제를 낸 거냐면 여기서 20세타가 뭐가 돼요? 180도가 되겠지.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중간에 이제 20세타까지 있는 거 다음이 코사인 20세타 다음이 코사인 이제 21세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21세타라는 거를 코사인 뭐로 생각한다면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생각한다면 됐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3, 4분면의 각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3, 4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지. 그 다음 건 마이너스 코사인 3세타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얘랑 지워지고 얘랑 지워지고 앞에 20개랑 뒤에 20개가 싹 다 사라지면서 쟤는 빵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문제였던 거야. 사실은.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정의를 가지고 x 좌표들을 이니까 그 40등분한 녀석들의 x 좌표들을 싹 다 더해버리면 그 대칭성에 의해서 전부 다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편안하게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 10번 문제 이런 걸 풀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얘는 몇이 될까? 이런 건데 봐봐. 얘는 지금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랑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저기는 쟤네들은 결국 지금 현재 이렇게만 바라보면 얘는 2세타 차이가 나고 있는 중이잖아. 그 얘네 대한 판단 자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
그럼 내가 얘 부호를 한번 바꿔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봐.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다 뭐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지. 왜? 기함수니까. 이해됩니다? 그럼 거기에 뭐 한 거야? 전체 제곱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는 어차피 사라지면서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제 몇 차이가 나는 거야? 2분의 파이 차이가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이랑 코사인이 바뀌게 되겠네요. 맞아?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코사인의 제곱에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얘랑 똑같아지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는 요 녀석은 지금 뭐야? 다시 사인 제곱에 지금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요 녀석은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보는 게 낫겠네.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겠다. 이거는 굳이 쓴다면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차이 나게. 이거 계산한 결과가 이거잖아.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여기는 얘는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나요? 이런 느낌으로 가계 변환을 해준 다음에 자연스럽게 계산을 열심히 연습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681번 문제까지 여기까지를 숙제로 내줄 테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진행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